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날씨가 더워요. 이 덥다 보면 땀을 흘려요. 땀을 흘리면은 갈증이 나. 갈증이 나면 뭔가 그 목을 좀 시원하게 하고 갈증을 없애게 하는 걸 찾게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매실차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매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이 사실 매실은 그 매화나무의 열매죠. 이 우리가 매화나무 하면 이 봄에 그 아직 늦겨울이나 초봄에 보면은 매화 가지를 잘라서 그 집안에 이제 그 화병에다가 딱 꽂아서 매화꽃을 피운다든지 이런 걸 많이 볼 거예요. 또 예전에 이제 매난국죽이라고 해서 이제 사군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절개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매화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 매화는 그 우리가 이제 매실할 때 이렇게 써요. 그 매실할 때 열매실자를 이렇게 써서 사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도 썼대요. 이게 원래는 모자죠, 모자. 뭐 누구누구 뭐 어느 모씨 할 때 이렇게 하다는데 매실에 뜨실 때는 매실의 의미일 때는 이게 매로 읽는데요. 근데 요거 보면 가끔 나무 위에 뭐가 있죠? 달감자죠. 나무 위에 맛있게 매달려 있대요. 매실이.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시켜서 감목, 그러니까 맛있는 나무, 맛있는 열매가 매달리는 나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요런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전엔 이거를 이제 매실을 의미하는 걸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요새는 이제 누구라는 뜻에서 이제 뭐라는 뜻으로도 뭐 모씨 할 때 그렇게도 써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붓글씨 쓰시는 분들이나 옛날 상형 문자를 보면은 요거를 이제 약간 옆으로 누워서 요렇게도 써요. 그냥 감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걸 잘라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보면 감목하면 이게 무슨 뭐 감초가 달린 거냐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매화나무를 의미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그 매화나무가 그 동양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그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 옛날 그 서경이라는 책이라든지 또 산해경이라는 책 예전 뭐 한 2000년 전, 2500년 전에 나온 책들이 아주 예전에 나온 책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다 이렇게 매화나무 같은 종류별로 많았다.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그 한무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정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전역에 있는 그 아주 좋은 식물들이나 기묘화초들을 다 모으는데 그 중에서 그 매화나무를 7가지를 모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벌써 품종이 7가지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 그 예전기로 보면 참 재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매실을 예전에는 그 요리를 할 때 그러니까 국을 끓인다든지 뭐 찌개 끓이고 그럴 때 매실로 간을 맞췄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 그런 거 안 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그 매실이 약간 시큼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맛을 이렇게 그 올바른 맛을 내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올바른 맛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맛을 이렇게 언뜻 보면 혼탁하면 맛이 별로 없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청아한 맛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맑은 맛이다. 아니면 단맛이다. 이거를 구분을 잘 해준대요. 매실을 넣으면은. 그래서 예전에 요리를 할 때 그걸 썼대요.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의학에서 매실을 약으로 써요. 약으로 쓰는데 그 이제 특히 뭐 이따 시간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태음인들이 몸이 좀 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피가 우리는 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탁한 사람들을 그 이렇게 청탁을 구분을 해줘요. 매실이. 그러면 몸이 이제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예전에도 요리에도 사용했듯이 요새도 그 한약재로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매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매실을 보면은 참 그 모양새가 사실은 살구하고는 틀린데 옛날에는 그 살구나무류로 크게 분류를 했나 봐요. 사실은 살구하고 매실하고 틀리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살구의 한 품종으로 인식을 했나 봐요, 매실을. 이제 예전 기록 보면 살구는 사실은 행자 이렇게 쓰죠. 이게 살구 행자죠.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매실을 행류, 행의 물이다. 그러니까 살구나무의 하나의 품종이다 이렇게 서술된 책도 많아요. 그 일부 시골에서 가면은 아직도 이걸 혼동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매실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제 약간 그 익기 전에는 파란하죠, 그죠? 근데 익으면 약간 그 노로스름해지죠. 약간 노로스름한 매실을 따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그 연기죠. 그러니까 불을 떼서 그 연기로 훈증을 해요. 그러면 색깔이 까만해져요. 그거를 이제 오매라고 그래요. 오매. 이게 이게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가 까만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까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 까마귀 색깔과 비슷한 그 까만색의 그 매실이다. 이래서 오메다 한약재로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한약재 보면 이제 오메다 이런 단어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우황청심환 아시죠? 네. 우황청심환에도 이게 들어가요. 오메가. 그러니까 우황청심환은 어느 때 쓰죠 우리가? 되게 이제 중풍 걸려서 쓰러졌다든지 정신을 잃었다든지 정신을 혼미하다든지 그럴 때 먼저 청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매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실은 그 탁한 거와 맑은 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데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이제 특징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 파란할 때 채취해서 가공을 한 걸 백매라고 그래. 백매. 그러니까 이제 오매와 백매를 이제 그 우리 한약재로 쓰기도 하고 많이 써먹기도 하죠. 그 매실을 먹어보면 어때요? 약간 신맛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신맛이 나면 어떨까? 우리가 신맛 나는 걸 먹으면 침이 나와요. 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뭐 조조가 그 꽤 많은 조조가 그 군사들이 이게 다 힘들고 행군을 하는데 이제 갈증이 나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산 너머에 그 매실밭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이 그 매실을 생각하니까 신맛이 돌고 그래서 이제 혀 밑에서 침이 나와서 무사히 행군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볼 때는 신맛을 먹으면 침이 더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신맛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참 재밌는 게 신맛 먹고 몸을 이렇게 이게 늘어지는 사람 있나요? 신맛 먹으면 어때? 몸이 움츠러들죠? 네. 아이고 쉬어 이러지. 아이고 쉬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신맛은 몸을 움츠러들게 해요. 움츠러들으면은 이게 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진액이 더 나오게 돼요. 참 이상하죠? 우리도 물 짤 때도 뭐 행주나 뭐든 꽉 짜면 물이 나오죠? 뭐 행주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이치가 있나 봐요. 뭔가 좀 뭉쳐지면은 이렇게 진액이 생기는 그런 역할을 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근데 신맛을 뭉쳐는지는데 이 근육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뭉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요. 신맛이.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지.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먹어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근육이 뭉치는. 왜냐하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적당히 이완도 되고 수축도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맛 나는 거, 특히 매실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움츠러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때는 괜찮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때 이제 그런 걸 이제 너무 과용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제 의사들이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과연 왜 이 매실을 먹으면 침이 나올까를 예전에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사실은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학문이 있고 자연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현상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하고 있죠. 이론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매실을 먹으면 분명히 침이 나오는데 그걸 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이 매화꽃은 겨울부터 펴요. 그죠? 어느 때는 눈 내릴 때도 매화꽃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그 추운 겨울부터 피기 시작해서 봄을 자라서 초여름에 열매가 맺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봄이라고 하는 거
이 봄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오행으로 따지면 목으로 생각했대요.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수 뭐 이런 오행으로 볼 때 이 목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기운이 솟구치는 때. 그래서 이제 매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봄의 기운이 다 뭉쳐져 있는 거다. 겨울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는 수는 겨울에 속했대요. 그러니까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부터 자라서 봄을 지나가니까 아하 이게 뭔가 겨울 기운이 이게 그 수하니까 뭔가 물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액이 생성되는구나 이렇게 다 솟구치는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액이 생성되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또 그 우리가 이제 그 특히 봄철 되면은 동물들도 이렇게 좀 짝짓기를 많이 하죠. 이 사람들도 이게 봄이 되면 괜히 마음이 생숭생숭해지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봄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이 솟구치는 때다 보니까 이 괜히 그 꽃잎만 봐도 그 마음이 생숭생숭해지고 이상하게 남자 여자가 만나면 괜히 마음이 더 설레이는 때가 봄이에요. 그래서 그런 봄일 때 예전 시경을 보면은 그 2000년 전에 그 책이 옛날 동양에 모은 시를 모은 게 시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매실이 떨어지니까 아 빨리 님이여 빨리 나를 찾으셔. 뭐 매실이 떨어지니까 빨리 우리 연애합시다. 뭐 이런 시들이 막 써 있는 게 그 왜 매실일까? 그것도 보면은 아하 그 뭔지는 모르지만 매실이 그 신맛이 나면서 뭔가 그 생명력을 창조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그 전설상의 인물이죠.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뭐 우리 가끔 주문을 할 때 동방갑자 삼창성 하고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제자가 3사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3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비둘기를 봤어요. 비둘기를 딱 보더니 한 사람 제자가 오늘 술을 먹을 수 있겠구먼. 또 한 제자가 그 술은 맛이 실 거야. 신맛이 날 거야. 또 한 제자 근데 그 술을 결국 우리가 못 먹어 이래요. 그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시종되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 하인들이. 그래서 어느 집에 갔어요. 갔더니 정말 주인이 술을 내왔는데 이 좋은 술을 땅에다 놓자마자 엎어져가지고 술을 결국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이 과연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그 동방삭의 제자들이 비둘기가 이게 밖에 나와서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물을 먹더라. 저걸 보고 우리가 바로 술을 얻어먹을 상이더라. 라고 이제 점을 친 거예요. 그렇게. 그러더니 그 비둘기가 매화나무에 앉더라. 매화나무는 매실이 열리죠. 매실이 열리니까 신맛이 나더라. 그래서 술맛이 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또 떠나면서 그 가지가 꺾어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이 엎어져서 결국 못 먹더라. 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냥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이제 그건 뭘 뜻하냐면 예전에 매화나무, 그러니까 매실나무, 매화나무를 보면은 이거지 신맛의 상징이구나.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점을 치는 거죠, 예전에. 근데 하나 이제 야그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진짜로 또 비둘기가 물 먹으면 다 술 먹는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매실은 그 청탁을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이질설사. 그러니까 이질설사 걸리면 참 그 대소변이 정신없이 나가고 막 화장실 들락쿵날락쿵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한의학에서는 그 소변과 대변이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변은 물이고 대변은 조박한 거거든요. 약간 좀 굳어져 있거든요. 매끄럽게 황금색으로 딱 나와야 좋잖아요. 근데 그게 섞였다. 대변에 물이 섞였다 생각해봐요. 그게 설사야. 대변에 물 쫙쫙 나고 물똥 싸는 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이질설사, 설사를 쫙쫙하는 건 대소변이 구분이 안 돼서 이게 정신 못 차리고 한 군데로 나와서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청탁을 구분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매실을 먹었던 거예요. 그냥 진짜로 매실을 먹으면은 이질설사가 멈춰요, 진짜로. 왜냐면 뭐 청탁이 구분이 되면서 대변 소변이 구분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참 같은 현상을 보고도 참 재미나게 해석을 했구나.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실은 약간 아까 그 신맛으로 수렴하는 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과에서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바르는 약이나 양약도 많이 개발된 게 항생제도 많고 하는데 예전에는 참 항생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 피부에 종기가 터졌다든지 뭐 상처 나고 이랬을 때 종기가 부스럼 나서 터져 이럴 때 이제 매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매실이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는 참 그 사실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얘기 하나 더 할까? 또 하나 우리가 봄철 되면은 우리 혹시 매화전 먹는 거 봤어요? 우리가 화전이라고 그래서 매화꽃을 이게 딱 전 부쳐 먹듯이 그 찹쌀 여기다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정말 풍치도 있고 아치도 있고 정말 좋죠. 그게 이제 우리는 왜 그래서 또 매화꽃으로 죽을 끓여 먹기도 했어요. 죽에다가. 근데 이제 그게 그 여기 시를 보면은 그만 좀 멋있는 시들이 많아요. 잠깐 읽어보면요. 꿀 묻은 매화꽃이 이슬을 머금었네. 어떻게 매화에 꿀이 있겠어요. 그런데 꿀이 머금을 정도로 맛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런 이제 시들이 막 써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참 그 이른 봄에 매화꽃잎이 날리면서 그러면서 그 매화꽃을 가지고 향기도 맡고 매화 향이 참 멀리 나가거든요. 매화 향기를 맡으면서 또 그거를 또 전을 부쳐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매화주하고 같이 그럼 정말 이제 풍치가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신성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또 하나 효능 중에 또 말씀드리면 그 매화나무의 이파리도 예전에 약으로 썼대요. 약으로 썼는데 물론 이질설사나 광란에 토사광란에도 썼지만 또 하나 재미난 그 매화가 그 절개를 잘 지켜. 그 사군자 매난국 쪽이 다 선비의 기상이죠. 그러니까 절개를 잘 지키다 보니까 이 매화 잎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모시적삼이나 뭐 이런 거를 매화 잎으로 삶은 물에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절개를 지키듯이 이 이제 삼배옷을 입었을 때 이게 풀이 빳빳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흐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하지 않고 이게 빳빳한 게 더 유지를 한대요. 절개를 지키듯이.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곰팡이가 쓰는 것도 여름에 이제 우리 옷 보관하다 보면 뭐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잘못하면 곰팡이 잘 쓸었거든요. 곰팡이를 쓰는 것이 이게 뭔가 이게 나쁜 사기, 이 적군이 와서 막 이런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랬을 때 매화나무 이파리를 삶은 걸로 이렇게 옷을 처리를 하면은 이게 곰팡이가 안 쓴대요. 왜냐면 절개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 이제 제가 해석하는 얘기고요. 그냥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요. 그 매화나무는 사군자 중에 하나고 절개를 지키고 그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데 사람의 청탁을 구분하더라. 그래서 이질설사에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신맛 때문에 그 침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래 갈증을 없애주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될 때 그 매화전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매화술에 그러니까 매실주에 딱 이렇게 한 잔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신선군자가 되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매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역사를 알으면은 이렇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매실은 많이 먹으면은 어떻다고 그랬죠? 이게 살이 뭉쳐져요. 그건 좋지 않아. 아까 신맛 때문에 뭉쳐진다. 적당히 먹는 게 좋다. 세상의 철칙이에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면 안 좋아요. 뭐든지.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강의를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